그 다음에 이제 일단 라우팅까지 된 거예요. 여기까지 라우팅까지 됐고, 인풋 레벨을 설정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마이크 테스트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리는 나는지 안 나는지, 막 마이크 이렇게 막 마이크 톡톡톡 쳐보나요? 막 마이크 테스트 때 이렇게 쳐보나요? 네?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좀 약간 긁죠? 보통 이렇게 안 긁나요? 처음 알았나요? 네. 이렇게 치면은 마이크도 좀 좋아지지 않겠죠. 스피커도 다치겠죠. 그리고 우리의 귀도 다칩니다. 네. 사람들한테 소리 안 나온다고 이렇게 치는 버릇을 안 나게 교육을 좀 해주셔야겠죠. 네. 일단 인풋 레벨 설정하는 건데, 보통 시그널 들어오는 건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마이크 이렇게 긁어서 이게 시그널 들어오는지 하면 이제 여기 시그널 들어오는지 딱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레벨 미터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진짜 마이킹 테스팅 할 때는 게인을 조정을 하면서 이제 적정한 레벨을 맞춰주는 거죠. 제가 아까 게인 설정할 때 페이더를 제로의 위치를 놓고 게인을 설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 게인이 어떤 교회 가면 되게 게인을 거의 끝까지 올려놓은 게인 것도 있고, 어떤 교회 가면 거의 게인을 안 올린 교회도 있어요. 왜냐면 왜 그렇게 다르냐면 스피커의 아웃풋 레벨이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사실 우리가 딱 게인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한 11시 방향까지 딱 이게 올라가주면은 적당한 좀 약간 콘솔 프리앰프 맛의 그런 맛도 내면서 좀 적당한 레벨을 받을 수 있는데, 항상 아웃풋 스피커 레벨의 기준으로 게인을 맞추다 보니까 제가 녹음 받았던 소스들 보면은 뭐 대부분이 막 진짜 개미만하게 녹음이 되는 거예요. 네. 게인을 진짜 조금만 당기고 스피커 레벨을 팍 이렇게 해놓으니까. 네.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스피커 레벨을 음원으로 좀 어느 정도 체킹을 해놔요. 내가 레벨을 이만큼만 보내는데 스피커에 나오는 음원이 되게 많네? 그럼 스피커 레벨을 좀 줄여놓고, 어느 정도 이제 음원 같은 경우는 거의 레퍼런스 하는 음악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정교하게 믹싱 작업을 해서 이제 많이 듣는 그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듣는 음악이 한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레벨로 나왔을 때 스피커에서 이 정도 나오는구나. 그렇게 세팅을 먼저 해놓고 나서 마이크를 이제 거기에다 맞추는 거죠. 게인 올려서. 보통 일단은 용어를 먼저 보면은, 이게 이제 게인은 이제 마이크 레벨에서 라인 레벨로 증폭하는 역할이에요. 마이크 레벨은 여기서 마이크 이렇게 하면 한 0.1 볼트 정도 나올까요? 뭐 진짜 미세한 볼테이지가 나와요. 근데 얘가 표준 운용하는 그 레벨은 거의 0.7볼트에서 한 1.4볼트 정도 사이가 좀 적당하게 그 오디오 시그널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러면 마이크를 하면 소리가 되게 개미나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게인이 그 볼테이지를 올려주는 거예요. 돌리면서 내가 0.7볼트에서 뭐 1. 몇 볼트까지 뭐 이렇게 표준 운용 레벨. 그래서 그게 이제 라인 레벨이라 그래요. 마이크 레벨은 진짜 마이크에서 나오는 그 순수한 그 레벨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를 마이크 프리앰프에 게인을 올려서 이제 라인 레벨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마이크 레벨하고 라인 레벨은 좀 약간 여기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보통 아날로그 컨트롤 같은 경우 보면은 뒤에 그 캐논 잭을 꽂는데 거의 마이크 꽂고, 그리고 위에 보면은 라인 인풋이 하나 더 있죠. 라인 인풋에 꽂는 거는 마이크를 꽂는 게 아니고 뭐 라인 레벨로 나가는 장비들을 거기다 꽂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디사이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MR 같은 거 플레이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5잭으로 꽂는다, 약간 5잭 케이블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 5잭으로 꽂는 것들을 이제 보통 라인 레벨로 많이 가죠. 그리고 이제 밑에 로우컷은 내가 사람이 보통 많이 저음이 나중에 한 100Hz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음역대는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안 쓰는 음역대잖아요. 근데 뒤에서 막 누가 베이스 기타를 열심히 치고 있어요. 근데 로우컷은 안 해놓으니까 내가 마이크에서 자꾸 저음역대 하울링이 붕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이제 사실 음향은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소리가 좋은 거는 어느 정도 장비가 커버해주고 목소리가 커버해주지만 좀 더 좋은 소리를 만들려면은 안 쓰는 음역대는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로우컷을 이용해서 내가 100Hz, 120Hz부터 내 목소리가 나오니까 120Hz 기준으로 로우컷을 돌려주는 거죠. 120Hz 돌려주면서 불필요한 저음을 차단하는 겁니다. 저음의 간섭이 많아지면 소리가 더 안 좋아지기 쉬워요. 저음 컨트롤이 그래도 제일 어렵습니다. 음향에서. 고음은 그냥 내가 직관적으로 그냥 EQ 띵 맞으면 나오는데, 저음은 어떨 때는 막 볼륨을 분명 올리면 올릴수록 저음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내가 사용하는 이 마이크에서 이 필요한 음역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그렇게 컷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팬텀 파워. 팬텀 파워 많이 쓰셨죠? 언제 쓰죠? 콘덴서 마이크랑 DI. DI 많이 쓰죠. 이제 그 마이크 케이블로 전원을 같이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이런 케이블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3.5잭인데 이게 뭐죠? XLR 케이블, 캐논 잭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이크 인풋에 딱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도 경험해봤는데 아이팟 터치에다 딱 꽂고 하는데 뻑 이러면서 아이팟이 고장이 났어요. 그 딱 그 재부팅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어폰 꽂고 가는데 하는 소리만 나는 거예요. 노래 들으려 했는데 오디오 칩셋이 나간 거예요. 왜냐? 이 팬텀 파워가 XLR로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이 48V가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딱 꽂으니까 얘가 퍽 이러면서 죽은 거예요. 리퍼 받기 되게 좋겠죠. 핸드폰 리퍼 받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많이 리퍼 해줬어요 제가 실제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현장 가서 약간 이런 류의 케이블 쓰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안전하지 않아요. 항상 그래도 뒤에 보면 이것도 준비해 주셨는데, 만약에 좀 장거리 전송에 약간 이런 오디오 시그널 전송해야 될 때는 이제 여기 스테레오 TRS나 아니면 TS 케이블 꽂고 여기 이제 XLR 해서 팬텀 파워 여기 넣어서 안정적으로 쓰는 게 낫겠죠. 괜히 이 DI 박스의 비용 절감을 하겠다고 저런 이상한 괴짜적인 케이블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마음 아플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이거는 아날로그 콘솔에서 잘 없는 기능이었는데 이제 디지털 콘솔이 되면서 이 기능들이 생겼어요. 이거 써보신 분 계세요 혹시? 난 써봤다. 대부분 안 써보셨나요? 이거 되게 좋은 기능인데. 이제 위상반전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있냐면 마이크가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두 개의 마이크를 대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가다. 예를 들어 뭐 피아노가 될 수 있고 드럼의 오버헤드 마이크가 될 수 있겠죠. 한 악기에 두 개의 마이크 이상 됐을 때 이게 위상이 안 맞는다라는 거라고 해요. 안 맞으면 되게 소리가 볼륨을 올렸는데 없어져요. 소리가. 왜 없어지지? 막 솔로로 들어보면 소리 되게 좋아. 근데 다른 마이크하고 다 합쳐서 들어보면 내 사운드는 왜 이러지 하면서 자괴감이 들 때가 생겨요. 그거를 이제 위상반전으로 경우의 수로 맞춰주면 되는데, 그거는 뒤에서 제가 곧 말씀드릴게요. 팬텀 파워를 넣을 때 이런 콘덴서 마이크류 하고 DI 박스 같은 경우는 뭐 뒤에 배터리도 있긴 한데 굳이 뭐 배터리 돈 아깝게 9V 배터리 쓰는 것보다 콘솔에 있는 거 쓰면 좀 좋겠죠. 사실 콘덴서 마이크도 이렇게 큰 거 같은 경우는 뚜껑 잘 따보면 9V 건전지를 낄 수 있게 된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팬텀 파워는 이제 콘덴서 마이크와 다이렉트 박스로 보통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많이 씁니다. 이제 보면 이제 뒤에 위상이라고 제가 이제 방금 위상반전 이야기 드렸는데 두 개 소스가 진짜 똑같은 두 개 소스가 정위상일 때 합치면 한 3dB에서 6dB 정도 올라가요. 근데 예를 들어 이거죠. 1 더하기 1은 2죠. 이 개념을 보면 1 더하기 1이에요. 근데 두 개의 소스가 위상이 이렇게 반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 더하기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0이 되죠.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A라는 콘솔하고 B라는 콘솔이 있는데 같은 음원을 해서 녹음을 받아놓고 위상 반전을 해서 딱 어디서 100% 없어진다. 그럼 그 콘솔의 기능 똑같은 거겠죠. 근데 만약에 미세하게 소리가 난다. 그럼 위상이 살짝 틀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소리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A라는 음악하고 A라는 그 DAW에서 작업한 음악하고 B라는 DAW에서 작업한 음악하고 이게 소리가 과연 똑같을까? 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막 귀로 판단하기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아닌 것 같은데 할 때 이런 위상 반전을 해서 소리가 100% 없어진다 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때 그런 측정용으로도 은근 사용하기도 합니다. 위상 반전이. 근데 사실 좀 약간 위상이 틀어진다라는 개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보통 드럼에 많이 쓰거든요. 드럼에 보통 위아래로 마이크를 좀 잘 대는 엔지니어들은 드럼 이게 스네어라는 이제 중심 이제 리듬을 담당하는 스네어라는 이제 악기인데 위에 보면은 이제 위에도 마이크를 대고 밑에도 마이크를 대죠. 스네어로 보면은 위에는 그 통통통통 튀어요. 사실 우리가 듣는 스네어는 촥촥 떡떡 약간 이런 스네어인데 원래 통통통통 되는 스네어에 밑에 스냅이라 해가지고 자글자글 하는 와이어들이 한 8개에서 한 16개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딱 그 피하고 딱 그 와이어가 딱 달라붙면서 스네어를 딱 때릴 때 그 진동으로 촥 하는 소리를 받는 거거든요. 그게 통하고 촥 하는 소리가 합쳐져서 우리가 듣는 스네어 소리가 되는 거예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스네어 와이어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신 분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 네. 네, 스네어 잠깐 좀 검색해볼까요? 스네어 와이어? 아니, 저 잘못 들었어요. 저 드럼만. 네? 손 잘못 들었어요. 저 드럼만 했어. 네.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제가 좀 자료를 찾아서라도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녹음을 이제 떠왔어요. 네. 스네어 탑에 위에 있는 게 빨간색이 스네어 탑이고 스네어 바텀에서 녹음을 소스를 따는 거예요. 자, 보면은 처음에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이렇게 하죠. 스네어 탑에서 받은 마이크는. 근데 스네어 바텀으로 받은 마이크는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하면서 시그널들이 반대 역이상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합치면은 하나만 소리면은 얘만 솔로르면 통통 얘만 촥촥 소리 잘 들려요. 합치려고 하면은 오히려 소리가 이상하게 꼬이는 느낌이 받는 거예요. 그거를 밑에 있는 이제 스냅 바텀을 그 위상 반전 버튼을 눌러서 보면은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를 똑같이 맞춰준 거예요. 네. 밑에 이제 제가 이거를 소리로 들려드릴 건데요. 이게 나올까요? 나오겠죠? 네. 들어볼게요. 위에 있는 통소리, 밑에 있는 바텀 소리 비교하고 위상 반전하는 소리까지. 소리 안 나오네?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데요? 네, 잠깐만요. 뮤트가 돼 있었네요. 직관적이지 않아서 네, 좀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밑에 걸 뮤트 해놓고 위에 통소리. 네. 탑의 마이크 소리예요, 이게. 밑에 바텀 소리입니다. 착착 소리 나죠. 이 위상 반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합쳐서 들어볼 거예요. 뭐 나쁜 소리인가? 모르겠죠. 근데 밑에 소리를 이제 위상 반전해서 딱 들어보면 소리를 되찾았다. 잃어버린 소리를. 네, 그쵸? 저음역대가 좀 더 올라오죠. 네,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여러 개를 댔을 때 위상이 안 맞으면 원래의 소리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위상 반전은 뭐 마이크 10개 됐으면 이제 10개 경우의 수를 따라서 위상 반전 다 눌러봐야겠죠. 네.
진짜 그러면 진짜 소리 좋아져요. 드럼 마이크를 진짜 교회에서 요즘 많이 되잖아요. 요즘 심지어 드러머들 가두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그렇죠. 많이들 가두죠 이제. 심지어 처음에는 벽을 만들더니 이제 뚜껑까지 닫아버리고 문을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엔지니어들이 마이크를 사면서 아 드디어 우리 교회도 이제 드럼 마이크 부스가 생겼어 하면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딱 됐는데 아 왜 소리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 엔지니어들이 이제 위상 반전이라는 기능을 잘 모르면은 소리를 그냥 잃어버린 소리를 가지고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으로 경우의 수를 찾아서 잃어버린 소리를 다 되찾아야죠. 네. 좀 이제 교회 가시면 이제 잃어버린 소리를 좀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이제? 네. 좀 방법을 좀 아신 거죠 이제? 네. 네. 이 기능하고 아까 그 로우 컷 기능 있잖아요. 그거하고 볼륨 조절만 잘하면 좋은 드럼 사운드 만들 수 있어요. EQ 컴프레서 뭐 게이트 거 다 필요 없어요. 네, 진짜 이것만 있으면 돼요. 저는 그래서 좀 부족하다. 좀 약간 드럼이 좀 너무 꾸진데, 아니 드러머가 너무 힘이 약한데. 그럴 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EQ 이제 딱 EQ의 온 버튼을 누르면서 이제 제가 만져주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EQ 안 나갔잖아요. 컴프레서도 안 나가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 뒤로 몰아놨어요. 왜냐? 약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다 똑같이 타는 목소리가 다 똑같을 줄 아나 봐요. 그래서 딱 사람 마이크 테스트 하지도 않았는데 걔는 어느 정도 다 올려놓고 EQ를 미리 다 만져놓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좀 뭐 진짜 고수가 되면은 저 사람하고 내가 이 마이크에 좀 어느 정도 아니까 이 정도 썼었으니까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예 새로운 소스가 올 건데 미리 만져놓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웬만하면은 들어보고 판단하라고 제가 아직까지 이제 EQ하고 컴프레스를 다 뒤로 몰아놨어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무에서 유로 공연장을 만들 때 이제 진행 과정에 제가 다 지금 이게 짜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상 반전까지 했죠. 그 다음에 믹스 밸런스 조정이에요. 네. 마이크 테스트에서 어느 정도 밸런스 볼륨 들어오는 걸 이제 조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드럼 같은 경우도 드럼 쿵쿵 네 드럼 킥 좀 쳐주세요 하면서 개인 만지죠. 스네어 탁탁 뚱뚱뚱 만지고 그 다음에 오버헤드요 창창창창 해서 한 다음에 엔지니어가 드럼 플레이 좀 해주세요 하면서 줌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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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서 해보죠. 드럼 마이크 테스트 할 때. 자 거기서 이제 그걸 하는 이제 믹스 밸런스예요. 네, 믹스 밸런스. 여러 채널 간의 볼륨과 패닝을 통해서 소리의 좌우 위치와 크기를 정해주는 역할. 네, 믹스 밸런스. 드럼이 막 엄청 크고 막 보컬 소리가 작으면은 좀 여긴 약간 드럼쇼에 온 그런 데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네, 좀 어느 정도 보컬과 드럼 그리고 베이스 뭐 이런 것들 악기들이 볼륨의 조화 그리고 소리의 위치의 조화를 먼저 가져주는 게 이제 믹스 밸런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왼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찬양팀, 오른쪽에 성가대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네. 보통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이 위치가 대부분은 거의 레퍼런스하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밴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찬양을 되게 중심적으로 하는 곳이다. 그럼 악기팀이 다 무대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좀 약간 내려놓는 마인드야 해가지고 다 한쪽에 진짜 다 한쪽 몰아버리고 싱어만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네. 그랬을 때 밴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위치에 대해서 정해진 건 없는데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 뒤에 콘트라베이스 뒤에는 이제 목관이나 아니면은 금관 악기들 맨 뒤에는 타악 악기들 보통 이제 피아노는 반주를 해주는 사진에 좀 공간 좀 안 나왔나 봐요. 근데 보통 이제 오르간이나 피아노에는 이렇게 왼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오케스트라 단위는 좀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사실 밴드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죠. 그래서 밴드 믹싱은 보통 어떻게 하죠? 킥은 패닝 할 때 어디다 놓나요? 중앙에 놓죠. 스네어도 중앙에 놓죠. 근데 하이햇 어디 넣나요?
여기 스피커 이게 뒤에 어느 쪽에 가깝게 놀래요? 네? 여기? 여기? 어디? 이쪽이요? 이쪽이 하이햇?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하이햇이 여기 있으면 텀. 그러니까 라이드 이쪽에 있겠네요? 그쵸? 네. 저랑 반대로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이햇이 여기 있으면은, 자, 제가 연주자입니다. 드러머입니다. 하이햇이 치치치치. 그럼 여러분은 드러머 입장에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드러머 입장에서 하이햇이 왼쪽에 있거든요. 탐. 라이드. 이게. 근데 우리가 보는 방향은 드러머들이 이렇게 치지 등지고 하진 않잖아요, 보통.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햇이 이 방향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도 소리가 하이햇이 이 방향에 있으니까 이 방향에서 좀 더 가깝게 소리가 낼 수 있게끔 조절을 해줘야겠죠. 보이는 대로 가급적이면 해줘야겠죠. 근데 뭐 안 그럴 때도 있는데 보통 이제 드럼 같은 경우는 거의 레퍼런스하게 뭐 많이 잡혀져 있죠. 그 중에 이제 뭐 메인 보컬들 같은 경우는 가운데 패닝을 두고 뭐 코러스 보컬들이면 양쪽에 뭐 좀 약간 뭐 왼쪽에 두 명, 오른쪽 두 명 해가지고 뒤쪽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그리고 뭐 리듬 잽잽이 기타 하죠. 막 잽잽 약간 잽잽이 기타라고도 해요. 약간 그런 리듬 기타 같은 경우는 한쪽에 좀 몰아놓는다든지, 디스토션 뭐 그런 사람들도 디스토션 치면은 뭐 리드 기타 같은 거 막 솔로 라인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또 저쪽에도 놓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소리의 위치들을 정해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즘에는 점점 이제 공연에 서라운드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서라운드. 보통 우리가 스테레오 공연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진짜 막 뒤에서도 막 앞에서 막 용이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소리도 막 이렇게 나가고 그래요. 재밌어요. 막 영화 보는 것 같이 공연인데. 그런 경우까지 가요. 패닝을 통해서. 이건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나중에. 갑자기 우리 교회에 성가대가 있는데 오케스트라가 이제 하기 시작했대. 하면은 약간 이편성대로 이게 하면은 만약에 마이크를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대주게 되면은 이 편성대로 패닝 해주면 좋겠죠. 근데 이건 좀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오케스트라보다는 쿵빡쿵빡 하는 음악들을 주로 많이 하지만, 예, 그래도 준비된 엔지니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